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승기 변호사. 예. 지금 그 TVN 긴급 정보가 들어와서 좀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로 가좌 나들목에서 서인천 나들목 구간, 서인천 나들목 진출로에서 그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접촉 사고가 일어나서 뒤로 오는 차량들 정체가 심하다고 김우신 통신원 제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하죠. 예, 첫 번째 이슈는 고위공직자의 새로운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입니다. 예. 무주택 또는 1주택. 예, 갑자기 이게 발음이 힘든 아침이라 단어입니다. 그럽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 10일 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의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또 민정수석의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예. 또 시민사회 수석의 김재남 기후환경 비서관을 각각 내정을 했어요. 그 지난 7일에 그 노영민 비서실장과 그 비서실 소속 그 수석 5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지 사흘 만에 문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예, 우선 이번에 새로 임명된 3명의 내정자들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라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임명 기준으로는 이제는 7가지가 있었는데 네.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그리고 위장 전입, 음주운전, 성관령 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다주택자 여부인지도 이제 그 기준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주택 소유자들이 모두 뭐 투기꾼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를 투기꾼으로 예. 보면 안 되죠. 그렇죠. 뭐 예.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럼요. 자신의 정당한 노력으로 이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를 비난하고 또 공직 임명 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향후에도 관련한 논란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다주택 소유자들을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하냐 혹은 뭐 불이익을 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회적인 합의점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는 좀 이해가 되는 게요.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다주택 소유 이제 참모들의 내로남불 이제 처신으로 이제 민심의 이반을 겪으며 이제 정권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다주택 소유자를 또 참모로 임명하면은 뭐 결국에는 국민과 한판 해보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인사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를 인사한 점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인사가 이제 그 새롭게 그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최재성 그 전 의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최 내정자는 이제 사선 의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과는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제는 대표적인 친문 강성 인사로 불리는데요. 네. 정치적 무게감으로만 따지면 사실상 비서실장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이제 다소 주춤한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과 이제 검찰 인사 등에 대한 이제 비판 여론, 이런 여론을 이제는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최측근인 최 내정자의 리더십을 통해 국회 내 개혁 입법을 성공리에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로 풀이되는데요. 예.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제 학습 효과에서 이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이제는 검찰 개혁을 위해 이제는 학자 출신이었던 당시 이제는 조국 교수가 이제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숱한 논란만 남긴 채 이제 검찰 개혁은 이제는 미안인 상태로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후 오선 의원 출신의 이제 당 대표까지 지낸 거물 정치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 이제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일부 여론의 비판 그리고 검찰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간 밀려있던 검찰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예.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기의 상황에서는 역시 산전수전 다 겪은 중진 정치인 출신 참모가 자기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는 학습을 하게 된 거죠. 예. 이번 최재성 전 의원의 이제 정무수석 내정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영민 비서실장은 일단은 유임이 됐어요. 예, 하지만 이제 시한부 유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집단 사표 사태의 배경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정 여론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네. 총책임자인 이제 노영민 실장의 이제는 교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후임 인사와
업무 공백 최소화 등으로 인해 당분간 유임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청와대 내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이제 최재성 전 의원이 이제 정무수석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노비서실장 아마 정치적 영향력이 청와대 내에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인사는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고위직 참모 6명의 사표를 받은 지 사흘 만인 바로 어제 이제는 총 이제 일부 교체 3명을 선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인데요. 빠르게 단행을 했죠. 예.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노비서실장은 그대로 시한부 유임을 시켰고요. 네. 정무수석에는 이제 친문 강성으로 분류되는 최재성 전 의원이 기용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적 쇄신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예. 결국 이번 인사는 하반기 국정 운영을 청와대가 주도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 부동산 정책이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같은 이제 기존 정책 기조도 그대로 변함없이 강력히 밀고 가겠다 이런 메시지로도 보입니다. 네, 뭐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자, 다음 이슈 가죠. 예, 두 번째 이슈는 빅브라더 부동산 감독기구 탄생 하나입니다. 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이제 밝혔어요. 예,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단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자아자찬을 좀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했는데요.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다.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에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해서 주거의 정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와 같은 세제 개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그리고 주택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라고는 의지를 밝혔고요. 예. 또 필요시에는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는 일단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같이 각 기관에 흩어진 부동산 시장 감시 및 감독 기능을 가져와 완결된 형태의 하나의 상시 감독기구를 만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통계나 정보도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 역시 통합해서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감독기구라는 게 이게 세계적으로는 유례가 없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감독기구와 기업의 불공정행위 감독기구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독기구들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일반 개인들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감독기구를 설치한 목적은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 국민, 일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개인이 그 거래 주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한다? 이는 정부가 개인 간 부동산 거래를 모두 관리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는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금융거래까지도 감독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예. 결국 정부가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까지 일일이 관리 감독하게 된다. 이는 사유재산제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또 시장경제에도 반한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부동산 감독기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미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독기구 설치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속도도 중요하지만 깊이도 중요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제도가 쉽게 바뀔 수 없다는 점을 좀 명심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유재산제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예. 그거는 저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을 좀 뭐라고 합니까? 좀 감독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개개인의 재산을 뭐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의미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또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일단은 취지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 이슈 빨리 가죠. 예, 마지막 이슈는 지미라이 전격 체포, 홍콩 백색 공포 현실화되나입니다. 홍콩 얘기죠. 예. 그 국내에서도 이제 유명한 브랜드죠. 그 지오다노의 창업주의자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인 그 지미라이가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제 어제 체포가 됐죠. 예, 특히 홍콩 경찰이 지미라이가 사주로 있는 이 빙가일보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지미라이의 두 아들 그리고 빙가일보 최고 경영자 등 7명까지도 전격 체포했습니다. 네. 빙가일보는 중국 지도부의 비리와 권력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보도한 이제 대표적인 반중 매체로 뽑히는데요. 지난해 범죄인 인도 조례 이제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에도 경찰 폭력과 중국 중앙 정부의 강경 대응을 강하게 비판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중국 지도부의 반중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입니다. 지미라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예. 또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아무튼 비가 지금도 많이 옵니까? 예. 이승기 변호사?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느낌입니다. 예. 가실 때 진짜 또 조심히 가시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자.